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 아들 하나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 큰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몸이 좋아지고 있는 요즘 병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사연을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감동적인 사연이 많았는데 저와 비슷한 사연을 읽고 큰 감동을 하였어요. 저도 용기를 내어 소중하고 고마운 우리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은 이미 이 세상에 없거든요. 한없이 원망스러운 남편이지만 훌쩍 커버린 아들을 볼 때면 그런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제게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아들을 주었으니까요. 남편과 저는 소개팅을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남편은 보통 키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첫 만남의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많이 긴장한 듯 보이더군요. 눈도 잘 못 마주치는 모습에 저는 큰 호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짧게 이야기를 나누다 집에 급히 가봐야 한다는 저의 핑계로 그곳에서 헤어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괜찮다는 저의 거절에도 끝까지 차로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남편이었어요. 첫 만남에 부담스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는 행동에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차를 얻어 타고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집에 들어오고 나서 잠시 뒤 친구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소개팅 어땠냐는 친구의 물음에 저는 그저 그랬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며 제가 매우 마음에 든다고 했다더군요. 하지만 저는 큰 흥미가 없었어요. 처음이라 아직은 모를 수 있고 몇 번 더 만나봐야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친구의 말에 한두 번 더 만나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남편이 눈치챘는지 적극적으로 다음 일정을 잡으며 저를 만나려 하였고 내키지 않았지만 몇 번 만나다 보니 처음과는 달리 제 호감을 나름대로 표현하더군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다 보니 저도 없던 호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많이 배려해주고 제 말에 계속 경청해주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우리는 인연이 아니라 그저 스쳐가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여겼던 남편은 제 남자친구가 되었고 우리는 3년을 연애했습니다. 연애하는 시간 동안에도 남편은 참 자상했어요. 늘 저에게 맞춰주려 하였고 항상 차로 데리러 오고 데려다주는 등 배려 가득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연애하는 3년 동안 2번의 부딪힘 말고는 남편과 크게 싸운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한 부분에도 남편이 늘 먼저 사과하고 저를 이해해줬으니 싸울 건더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이 사람과 미래를 생각하게 되더군요. 이렇게 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위해주는 남자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만난 지 1년 전부터 저와의 미래를 많이 이야기해 주었고요. 그런 남편에게 제가 넘어가게 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과 연애하다 보니 결혼 정년기가 되었고 집에서 슬슬 결혼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에 남편과 결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홀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방문할 시댁이 없었고 남편만 우리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왔죠. 다행히 큰 어려움 없이 저희는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날씨가 선선한 가을쯤 식을 올리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 후로 차근차근 결혼 준비에 나갔고요. 사실상 남편이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기만 했던 것 같네요. 서로 형편이 되는 선에서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정신없이 결혼식 준비하며 지내던 중 어느덧 식을 하루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엄마께서는 제 방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커서 시집을 가니? 우리 딸은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 아내, 엄마가 되겠지만 잊지 마. 언제까지나 엄마의 소중한 딸이라는 걸. 그러니 결혼하다가 힘들면 얼마든지 엄마한테 기대도 된다는 소리야. 물론 힘든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결혼 생활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기도 해.
항상 너의 뒤에는 엄마랑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 말고. 그래도 엄마는 우리 딸이 김서방이랑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엄마가 늙긴 늙었나 봐. 주책맞게 자꾸 눈물이 나네. 내일 중요한 날인데 얼굴 붓겠다. 제 손을 잡으며 이야기하시던 엄마는 시집가는 딸이 대견하면서도 아쉬운지 끝내 눈물을 보이셨어요. 저도 그런 엄마를 보고 있자니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엄마의 말씀처럼 만약 힘든 시기가 온다면 얼마든지 부모님께 기댈 수 있겠지만 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행복한 일로 가득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한 번도 저를 실망하게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 걱정하시지 않게 보란 듯이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예상했듯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매일 붙어 있으니 사랑이 더욱 샘솟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자리 잡고 돈도 더 많이 모이면 그때 아이를 천천히 갖자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서로에게 집중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자고요. 그렇게 저희는 알콩달콩하게 신혼생활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 이직했습니다. 미래를 봤을 때 더 비전 있는 직장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저와 결혼도 했고 아이 계획도 있으니 책임감을 많이 느낀 듯 합니다. 이직하는 직장에서는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연봉도 더 높았고 과장으로 승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직책도 더 높고 월급도 높게 받다 보니 회사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남편이 이직한 직장 위치가 통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남편의 직장이 통영이니 거리가 꽤 있었어요. 그로 인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떨어져 지내며 잘 챙겨줄 수 없어서 그런지 홀로 떨어져 지내며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남편의 건강에 무리가 올까 걱정되어 몸에 좋은 것을 챙겨서 보내주기도 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보내주기도 했죠. 남편은 일이 많아 힘들면서도 저에게 고맙다며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왜냐하면 이직 전에는 주말에 외식도 자주 하고 데이트도 했는데 일이 떨어져 지내다 보니 그런 시간을 보내기가 쉽지 않더군요. 평일에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평일에는 혼자 있어서 외롭기도 하고 전에 알콩달콩했던 시간이 그리웠지만 저와 앞으로의 아이를 위해 고생하는 남편을 생각하며 애써 괜찮다고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하루는 결혼기념일이 다가왔어요. 오늘만큼은 남편과 그동안 못했던 데이트도 하고 외식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설렜습니다. 다음날 휴가도 미리 잡아놨기에 남편에게 가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오늘이 결혼기념일이라는 것을 알고 제게 연락이 올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하면서 중간중간 핸드폰을 확인하고 남편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전화가 없더군요. 혹시 남편이 일이 많아져서 우리 결혼기념일을 잊은 건 아닌가 싶었어요.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그냥 제가 먼저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 나야. 밥 먹었어? 응, 먹었지. 당신은? 나도 먹었어. 참, 여보, 나 오늘 일찍 퇴근하고 여보 보러 가려고 하는데. 오, 오늘? 미안해서 어쩌지. 나 오늘 일이 많아서 늦게까지 야근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뭐 할 수 없지. 아니면 늦게 끝나도 내가 집에 가서 기다릴까? 나 내일 휴가 냈거든. 그런데 내일도 새벽 일찍 출근해야 해. 요즘 일이 많아서. 오늘 늦게 퇴근하기도 하고. 나 보러 와주는 건 참 고마운데 얼굴 조금밖에 못 보고 돌아갈 텐데 자기 힘들잖아. 주말에 내가 보러 갈게. 자기야, 나 일이 바빠서 끊어야겠다. 미안, 사랑해. 라고 말하며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끊긴 전화를 받아요.
결혼기념일이라 오늘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아쉬웠어요. 무엇보다 오늘 우리 부부 결혼기념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지 싶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바빠서 미처 말 못했을 거야 싶다가도 혹시 정말 바빠서 깜빡한 건가 싶었어요. 한 번도 잊은 적 없고 잘 챙겨주던 남편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서운하면서도 오죽 일이 많고 힘들면 기념일을 잊었을까 싶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은 넘어가기로 하고 주말에 남편과 좋은 시간을 보내야겠다 싶었어요. 정신없는 와중에도 공들여 화장하고 신경 쓴 옷차림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애써 털어버리고 업무를 봤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혼자 저녁을 먹고 심란한 마음에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누웠어요. 단잠에 빠져 있는데 제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잠결에 누가 전화를 한 거지 싶다가도 이상하게 전화벨 소리가 꺼림칙했습니다. 발신자를 확인하니 모르는 번호더군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세요? 저기 김영민 씨 아시죠? 아내 되시나요? 네, 제가 김영민이라는 사람 아내인데요. 누구시죠? 여기 땡땡 병원인데요. 김영민 씨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상태가 안 좋으니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병원 주소는 문자로 남겨놓겠습니다. 라는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정신이 돌아온 저는 황급히 겉옷과 차키를 챙겨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며 무서웠어요. 제발 우리 남편이 버텨주기를, 이 모든 게 다 거짓말이기를 바라면서 정신없이 운전하며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서둘러 차를 주차하고 응급실에 들어가니 여러 사람이 있더군요. 그중에서 우리 남편을 찾을 수 없었어요. 지나가는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우리 남편 어디 있냐고요? 간호사는 남편의 이름을 확인하더니 숙연해지면서 저를 조심스럽게 남편에게로 데려다 줬습니다. 침대 커튼이 걷어지자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누워있더군요. 그러나 흰 천이 남편의 머리끝까지 덮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을 내리니 남편은 두 눈을 감고 싸늘하게 누워 있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내가 왔다고 흔들어 깨웠지만 남편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힘겨워하고 있던 내게 간호사는 한동안 지켜보다가 제게 말했어요. 저기 교통사고 당시 남편분 옆자리에 여성분이 타고 계셨어요. 그 여성분도 남편분과 같이 돌아가셨고요. 옆에 누워 계시는 분이 같이 타고 있던 여성분이세요. 혹시 아시는 분이실까요? 신원 확인이 어려워서요. 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간호사의 말에 흘리던 눈물을 닦고 옆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과 같이 머리 위 끝까지 흰 천으로 덮어져 있는 한 여성이 있더군요. 누구인가 싶어 천을 거두니 낯선 여자가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이 여자는 누구인지 혼란스러웠어요. 왜 남편이 낯선 여자와 같이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난 것인지 의아했어요. 여자 직원인가 싶다가도 남편 부서에는 여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여자의 정체는 풀리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것도 잠시 이상한 느낌을 받아 이 의문을 풀고 싶어졌습니다. 현장을 발견한 경찰에게 사건에 관해 자세히 이야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성을 태우고 운전하던 남편은 마주오던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차가 크게 부딪히게 되었고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으나 상태가 심각하여 결국 죽게 되었다고요.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지금 경찰서에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고가 난 건지는 알겠으나 저 여자의 정체는 계속 의문이더군요. 그 순간 차량에 달린 블랙박스가 생각났고 경찰에게 물어보자 마침 가지고 있더군요. 블랙박스 칩을 건네받은 저는 당장 핸드폰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영상을 살펴보니 남편과 여자의 대화가 영상에 녹음되어 있더군요. 둘은 서로를 자기 여보라고 칭하며 다정하게 저녁은 무엇을 먹을지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분명 목소리는 내 남편이 맞는데 왜 이 여자에게 저를 대하듯 행동했을까요? 궁금한 게 투성이었지만 그런 남편을 바라봐도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럴 일 없다며 애써 고개를 저어봐도 남편의 외도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남편의 손을 본 순간 처음 보는 반지가 커플링 같은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혹시 싶어 그 여자의 손을 살펴보니 남편과 같은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반지를 본 순간 정말 남편이 나 모르게 바람 피운 게 맞는 듯 확실해지면서 저는 참을 수 없는 슬픔과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제 앞에 제 손을 꼭 잡으며 울고 계시는 엄마와 그런 저를 가만히 보고 있는 아빠가 보였습니다. 두 분은 소식을 듣고 급하게 오신 듯 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자 두 분은 제 이름을 부르며 우셨어요. 저는 잠시 이게 꿈이었으면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다시 돌아온 저는 남편 생각을 하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이 사실을 모두 엄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안고 한참을 같이 울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마냥 슬픔에 빠져 있을 수는 없었어요. 어쨌거나 저는 남편의 아내이기에 그 사람을 보내줘야 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장례는 순탄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장례식은 남편이 이송된 병원에서 진행하기로 했어요. 남편의 장례가 시작되고 종종 상간녀를 살폈는데 상간녀의 보호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영정사진이 잘 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앉아 멍하니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시죠? 고개를 돌려보니 웬 할머니 한 분이 어린아기를 안고 서 계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저도 누구인지 여쭤보자 그 할머니는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댁 남편이랑 차 타고 가다 죽은 여자 있죠. 내 딸입니다. 그리고 내가 안고 있는 이 아이가 내 딸의 아들이고요. 네? 아, 네. 안 그래도 차에 타고 있던 분의 정체가 궁금했는데 우리 남편이랑 무슨 사이인지 아시나요? 아직도 몰라요? 생각보다 둔하구먼. 그러니 바람 피우고 애까지 낳은 것도 모르겠지. 지금 뭐라고? 바람 피우고 애까지 낳다니요? 그쪽 남편이 우리 딸이랑 이곳에서 살림 차리며 살았어요. 이렇게 애까지 떡 낳고. 내가 유부남은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했는데 기어이 같이 살림 차리고 살다 이 사달이 난 거예요. 이렇게 둘이 가버리면 자기들 애는 나보고 어쩌라고. 남편 일은 그쪽도 당황스럽고 슬프겠지만 나도 내 딸을 잃었어요. 그런데 마냥 슬픔에 빠져 있으면 뭐합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 아이를 내가 키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난 이 아이 책임 못 져요. 당신 남편 아들이니 그쪽이 알아서 해요. 라고 말하고는 그대로 아이를 두고 호련히 가버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리고 그대로 주저앉아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남편의 죽음과 상간녀도 충격인데 남편의 아이까지 있다니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받아들이기 매우 힘겨웠습니다. 저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엄마와 아빠도 큰 충격을 받으신 듯 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내내 남편을 똑 닮은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제 모습을 보시고는 이 아이를 어쩌면 좋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저 그런 아이를 보며 멍하니 있었고요. 엄마는 제게 장례가 끝나면 이 아이를 보육원에 데려다 주자고 하더군요. 저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엄마는 한숨을 쉬셨어요. 장례가 마무리되고 아이를 안고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엄마는 어서 서둘러 보육원에 들러 아이를 맡기고 오자고 하셨어요. 전 조용히 아이를 안고 아빠의 차에 탔습니다. 보육원으로 가는데 아이의 얼굴을 보니 저를 보고 방긋 웃는 겁니다. 힘든 와중에도 그 모습이 참 예쁘더군요.
저도 모르게 아이의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댔어요. 그러자 아이는 그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잡으며 저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방긋방긋 잘도 웃더군요. 그 순간 아빠의 차는 보육원에 도착했고 차에서 내리라는 엄마의 말에 저는 쉽게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와 시간을 보낸 건 겨우 3일도 안 되는데 이상하게 저를 보며 방긋 웃는 아이가 참 예뻤어요. 남편이 원망스러우면서도 앞으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랄 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는 무슨 죄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비록 저를 배신한 남편이라도 아이의 얼굴에서 남편의 모습이 보이니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 끝에 부모님께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갈 거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키우겠다고요. 저희 부모님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소리치셨지만 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 아이를 제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우려는 것을요. 부모님의 반대는 심하셨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지냈어요. 아이를 낳아본 적 없는 초보 엄마인지라 아이를 키우는 것을 공부하면서 먹이고 재우고 씻기며 돌봤습니다. 어찌 보면 이와이 함께하는 시간을 선택한 게 잘한 일이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남편의 죽음과 외도로 충격과 슬픔 속에서 지내고 있을 테니까요. 이 아이는 힘든 저를 웃게 해주고 살아갈 삶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전 이 아이를 마음으로 낳은 아들로 받아들이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중간중간에도 엄마께서는 여자 혼자 아이 키우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며 더군다나 친자식도 아닌 것을 왜 키우느냐고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께는 참 죄송한 마음이지만 제 아들로 생각하고 키우기로 한 이상 제 뜻을 꺾을 수 없었어요. 오래도록 계속 저를 설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들을 미워하셨지만 날이 갈수록 소중해지는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여자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기 어려울 수 있지만 생각보다 남편이 제게 남겨주고 간 돈이 꽤 많았습니다. 남편이 죽고 받은 보험금과 사고 차량 운전자의 합의금 등등 아이를 키우기에 어렵지 않은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고자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게 되면서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나날이 쑥쑥 커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아들은 얼마나 영특했는지 몰라요. 애교도 많고 참 딸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서 사고 한 번 치지 않고 공부도 상위권에 들 만큼 기특했어요. 전 그런 아들을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아들이 5살 때는 왜 자신은 아빠가 없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대로 말해줬어요. 아빠가 운전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사고로 돌아가셨다고요. 하지만 언제나 하늘에서 우리 아들을 지켜주고 있다고요. 그 뒤부터 아들은 제게 아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최고의 엄마가 되려 노력했고요. 그런 저의 사랑을 받고 무럭무럭 자란 아들은 어느새 어엿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아들의 초등학교 첫 입학식이 엊그제 같은데 그 많은 시간을 지나 늠름한 어른이 되었다니 세월의 흐름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성적이 우수하여 스카이 대학 중 한 곳에 입학하였고 바로 군대를 다녀와 대학 생활을 마쳤어요. 그리고 최근 유명한 대기업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멋진 사회인으로 다 키웠으니 앞으로 좋은 짝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만 꾸리면 되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지금처럼 언제나 뒤에서 든든하게 기댈 수 있는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평탄하게 지내온 세월 속에서 앞으로의 시련은 못 꾼 채로 말이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저는 아들이 군대를 제대했을 때 일을 그만두고 살림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퇴근하는 아들과 같이 먹을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배가 살살 아픈 겁니다. 무엇을 잘못 먹었나 생각되어 약을 먹으며 견뎠죠. 배가 아플 때마다 계속 진통제를 먹으며 넘어갔습니다. 괜찮아지는 듯 했는데
어느 날은 진통제 효과도 들지 않는지 빠르게 약 기운이 풀리며 아파졌고 시간이 흐를수록 아픈 강도는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 배뿐 아니라 오른쪽 옆구리가 그렇게 당기고 아팠어요. 제 몸 상태에 아들은 걱정하면 안 되겠다고 회사 일을 하루 쉬고 저와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전 아픈 아들을 신경 쓰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거절할까 하다가도 점점 심해지는 고통에 할 수 없이 아들과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접수하고 초음파 검사를 하니 백혈구 수치가 높다고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군요. 놀란 아들은 저를 데리고 얼른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여러 검사를 하고 나니 의사가 그러더군요. 제 신장에 이상이 생겼답니다. 급성 신우신염으로 신장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요. 매우 아팠을 텐데 왜 바로 병원에 오지 않고 참고 버텼냐고요. 빨리 왔으면 손 써볼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너무 늦어 지금 오른쪽 신장은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이러다 투석을 하며 살다가 이식 수술해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당장 급하게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지만 미련하게 병을 키운 저는 나이 때문인지 신장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투석이나 이식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되었죠. 하지만 투석도 평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더군요. 언젠가는 꼭 이식 수술을 받아야 제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더라고요. 의사는 넌지시 가족 간의 신장이 맞을 확률이 높다며 아들에게 검사할 건지 권했습니다. 아들은 망설임 없이 검사한다고 하더군요. 전 그 소리를 듣고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난 절대 우리 아들 신장 못 받아요. 엄마가 돼서 어떻게 내 자식 배에 칼을 대게 해요? 저는 절대로 못해요. 다른 사람 신장 이식 받든지 아니면 투석 받다가 차라리 죽을래요. 라고 했고 의사는 다른 사람의 신장을 이식받기 위해서는 대기 순번이 한참 뒤라 오래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듣고 제발 고집 부리지 말라며 검사해보겠다고 저를 설득하더군요. 저는 더 들을 필요 없다고 하며 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병실에 따라와 계속 저를 설득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의 몸에 흉터를 낸다는 것이 제 몸 아픈 것보다 아주 싫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은 제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 결과 맞지 않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아들이 아님이 밝혀진다면 아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계속 안 된다며 고집 부리는 저를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던 아들은 조용히 그러더군요. 엄마, 설마 내가 친아들이 아니라서 그래? 저는 순간 아들의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너 알고 있었어? 응, 나 알고 있었어. 언제부터? 대체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중학교 때 알았어. 어떻게 알았니? 혹시 누가 널 찾아왔니? 저는 상간녀의 엄마라는 사람이 우리 아들을 찾아와서 말을 한 건가 싶었어요. 그러나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외갓집 갔을 때 엄마가 할머니랑 이야기하는 거 우연히 들었어. 그럼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말하지 않았니? 많이 놀라고 속상했을 텐데.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미안하다. 저는 미어지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그런 저를 보고 따라 울며 말하더군요. 처음에는 충격 많이 받았지. 그런데 엄마 그게 뭐 어때서? 누가 뭐라 해도 엄마는 하나뿐인 소중한 내 엄마야. 나도 엄마 아들이고 날 버리지 않고 이렇게 사랑으로 키워줬잖아. 늘 말하고 싶었는데 고마워 엄마. 나 포기하지 않고 키워줘서. 좋은 엄마로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엄마, 비록 엄마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 검사하게 해줘.
나 장가 가는 것도 보고 손주 낳는 것도 봐야지. 나 엄마랑 오래오래 행복해지고 싶어. 그러니까 제발 허락해줘. 라고 말하는 아들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도 그런 아들을 따뜻하게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 알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친정엄마가 제게 아이 포기하고 재혼하라고 설득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모양이었어요. 그런데도 착하게 커준 우리 아들. 엄마가 돼서 아들에게 걱정만 끼치는 것 같아 미안하면서도 저마저 없으면 앞으로 우리 아들 뒤에는 누가 서 있어주나 싶더군요. 염치 없지만 아들 곁에 더 있어주고 싶은 마음에 결국 검사를 허락했습니다. 사실 친자식이 아니니 확률이 높지 않아 허락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기적적인 일인지 놀랍게도 검사 결과 아들의 신장은 이식에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들은 엄마에게 신장을 이식해 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좋아하더군요. 그리고 아들은 더 미룰 것 없이 서둘러 수술 일정을 잡아달라고 했고 전 그렇게 아들의 도움으로 신장을 이식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고 저는 지금 건강을 회복하는 중이에요. 그동안 친아들도 아니고 사위가 바람피어서 낳은 아들이라 미워하셨던 저희 부모님은 아들이 제게 신장을 이식하여 수술받은 것을 아시고 그 후부터는 아들에게 연신 고마워하시며 그동안 구박하여 미안했다고 우셨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친손자처럼 생각하시겠다고 이야기도 하셨어요.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져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이번 기회로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진 듯합니다. 전 점차 더욱 건강을 회복해서 우리 아들 좋은 사람 만나 장가가는 것도 보고 손자 손녀도 보며 행복하게 지내렵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지내겠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